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수학적 방법을 이해한다 입니다. 자, 생각 열기에 있는 내용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생체 인식 중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지문인식이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지문인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문인식은 요즘에는 자동차 문, 현관문,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에서 잠금 기능을 해제할 때 개인 식별이 필요한 곳에 자주 사용되는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지문인식에서는 입력된 지문의 이미지 정보와 저장된 지문의 이미지 정보를 분류하고 비교하여 식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분류, 비교, 식별, 이미지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비교하고 식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 보고 넘어갈게요. 입력된 이미지를 분류하고 판별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품종을 구분하고 분류할 뿐만 아니라 문서 내의 글자나 개개인 필체에 따라 다르게 쓰인 손글씨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이 강아지의 일부분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강아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의 시각 기능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기반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자료를 분류하고 판별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의료 진단을 위한 의학 영상 자료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손글씨, 우리가 이제 텍스트처럼 적는 손글씨를 구별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미국의 얀 르쿤이 만든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손으로 쓰인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의 집합입니다. 각각 숫자 이미지는 가로 28, 세로 28 픽셀의 크기로 모두 동일하며 숫자는 이미지 밑에 보이죠? 10개의 지금 숫자가 있는데요. 이미지 중심에 숫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픽셀의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정수에 갖는 회색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수학자 해밍의 이름을 딴 거리 표현 방식을 해밍 거리라고 하는데요. 해밍 거리가 무엇이냐면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손글씨로 쓴 숫자와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숫자가 서로 비슷한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냐면 행렬간 유사도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해밍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문자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해밍 거리를 찾을 건데요. 두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들의 개수를 구하여 거리로 표시하면 해밍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 3-2를 한번 볼게요. S1은 지금 문자열 S1은 1011001001인데 S2는 1001000011입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것만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1, 0으로 다르고 1, 0으로 다르고 0, 1로 다르죠. 이때 그러면 S1과 S2의 해밍 거리는 3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세요. S1, S2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는 3개이므로 해밍 거리는 3이라고 했죠. 자, S3, S4의 해밍 거리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같은 방법으로 S3, S4의 해밍 거리도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과를 해석을 하냐면 문자열 S1과 S2가 3개의 위치에서 값이 서로 다르다. 문자열 S3와 S4는 7개의 위치에서 서로 값이 다르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자, 84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밍 거리가 0에 가까울수록 각 위치에서 다른 숫자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문자열 사이의 유사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해밍 거리가 0보다 커질수록 두 문자열 사이의 유사도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S1, S2는 해밍거리가 3이고 S3, S4의 해밍거리는 7이기 때문에 두 문자열 S1과 S2가 두 문자열 S3, S4보다 유사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유사도, 행렬에서의 해밍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 M, N이라는 2 곱하기 2 행렬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L과 M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과 M은 같은 행렬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은 M과 똑같은 행렬입니다. 그럼 해밍거리는 당연히 똑같은 행렬에서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행렬의 유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L과 N을 비교해 볼게요. L과 N은 같은 위치, 즉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모두 다 서로 다른 문자입니다. 서로 다른 문자가 4개죠. 그럼 해밍거리는 4가 될 거고 두 행렬의 유사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행렬 AB의 해밍거리를 구하시오. 자, 행렬 A와 B 각각의 우리 행렬에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하나, A에만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럼 A, B의 해밍거리는 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A와 C를 비교해 보세요. A에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만. 여기, 2개네요. 그러면 해밍거리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해줘서 해밍거리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개 중에 A, B, A, C 중에 해밍거리가 작을수록 우리가 두 문자열 사이의 유사도가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A, B, A, C 중에 유사도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그렇죠. A, C가 유사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선생님이 과제로 주겠습니다. 이 과제 해결해서 과제 1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M리스트 데이터 셋과 행렬의 해밍거리를 활용하여 이미지 분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글씨 중 0, 1, 7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픽셀 이미지로 지금 3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픽셀 이미지에 따른 행렬이 존재하게 되겠죠. 각각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행렬이 좀 커졌어요. 1, 2, 3, 4, 5, 6, 7, 8, 8이고 8 곱하기 8 행렬들이 나옵니다. 8 곱하기 8 행렬. 이 행렬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8 곱하기 8 행렬이 조금 큰 행렬이기 때문에 해밍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같은 행렬에 있는 성분이 다르면 해밍거리 1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주면 A와 B의 해밍거리는 36이 나오고 A와 C의 해밍거리는 12가 나옵니다. 해밍거리가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행렬 A는 C와 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밍거리 나가면 되고 86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구별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조금 이제 뇌의 뉴런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개념 설명,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 설명을 하면서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하려면 고양이는 특징이 있겠죠. 귀가 뾰족하고 주둥이가 짧으며 개의 특징은 귀가 둥글고 주둥이가 길다는 이 일반적인 특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개와 고양이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 예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에게 예외적인 사항을 추가해 주거나 기존의 특징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예외가 나오더라도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와 고양이에 관한 특징을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도 이렇게 인간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겠죠.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이 뇌의 정보 전달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다 들어봤을 용어들일 건데요. 인간의 뇌는 뉴런의 가지돌기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아
축삭돌기, 여기 보이죠? 축삭돌기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이때 각각의 가지돌기에서 받은 신호의 크기가 이 임계값을 넘는 경우에만 시냅스라는 이 부분을 통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임계값은 어떤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경계값을 넘을 때만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또 신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뇌의 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델을 본따서 인공지능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뇌 뉴런을 본뜬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입력값 x1부터 xn에 대응하는 가중치가 있어요. 중요하면 가중치가 높은 걸 부여를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면 가중치가 낮은 부분을 부여를 해주면 돼요. 이거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함수 f에 의하여 마지막에 0 또는 1의 출력값을 내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신경망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x1부터 xn까지 입력값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값이 있는데요. x1부터 xn까지 그에 따른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요. 가중치를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f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겠죠. 이 입력값에 대한 함수값 y를 구해서 이 y는 f에서 0 또는 1의 출력값을 내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입력값에는 큰 가중치, 중요하지 않은 입력값에는 작은 가중치를 곱해서 다음 단계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퍼셉트론에서 입력값을 보내는 단계, 이 단계를 처음 단계 입력층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어떤 층이 있냐면 숨겨진 층,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은닉층이 있습니다. 은닉층. 이 은닉층의 역할이 있겠죠. 은닉층이 2개 이상 되는 신경망을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2개 이상 되면 심층 신경망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딥러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딥러닝 어떤 거냐면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방법입니다. 이 딥러닝이 다수의 은닉층을 이용하여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파악한 특징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출력층에서 이를 분류하는 거예요.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토끼는 토끼.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통해서 추론하여 출력층에서 분류하고 인공지능에 입력된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고 인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함수값이 정해지는지, 어떤 문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 자, 입력층에서 지금 x1, x2, x3를 입력할 겁니다. 그때 가중치가 각각에 대항되는 게 2, 1, 3이에요. 그리고 함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출력을 0이랑 지금 0과 1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요거죠. 함수값에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냐면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해주는 값. 이렇게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은 0.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은 3이죠. 그러면 5가 되죠. 자, 함수값 f에 5를 넣는 거예요. f에 5를 넣으면 이 5가 3보다 크죠.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비슷한 문제 밑에 있습니다. 문제 6번 요거 과제로 줄게요, 여러분. 6번 과제 2. 요것도 한번 풀어보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보고 패들렛에 올려주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이미지 자료의 분류 다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좀 등장했죠. 해밍거리, 그리고 뭐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뭐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딥러닝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과제 2개 있으니까 꼭 풀어서 패들렛 올려주고 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나서 수업함으로써 우리 못한 실습들 그것들을 교과서에 있는 실습과 추가로 선생님이 찾아온 실습들을 조금 컴퓨터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